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7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갑니다. 지금 기다리는 것은 그죠. 8월 1일 트럼프 관세, 이 부분을 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죠. 누차, 그죠. 이야기하고 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비중, 그죠. 어떤 경우에도 100% 다 뭐 주식을 보유한다.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 뭐 100% 현금이다. 이거는 절대 그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래 말씀을 드리죠. 왜? 주식은 항상 미래 영역이죠.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위험이란 걸 감지를 하고 그 위험이 느껴지면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은요 이 위험을 감지한다는 것은 그죠? 어떤 의미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이 부분이요 결국은 어떤 좀 깨달음 약간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똑같은 뉴스를 보고 대응하는 그죠 방법 생각하는 방법이 틀려지거든요. 그 부분은 똑같은 뉴스를 해석하는 어떤 깊이의 차이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그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책을 보면 뭐 어떤 주식 대가도 현금 들고 주식을 안 사고 기다린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거는, 그죠. 주식이, 좋게 표현하면 투자지만, 일종의, 그죠. 도박 같은 거죠, 도박 같은. 그래서, 이 주식을 매수를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이 중독성을 내가 극복을 한다. 그죠. 극복을 하고, 참을 수 있다, 기다린다, 이 부분은 결코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8월 1일 트럼프 관세 이 부분 그죠?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다. 근데 시간이 점점 다가갈수록 정신은 발작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당장은요. 8월 1일까지 개입이 있으니까 당장은 얘가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휴 아직까지 시간 있고 아직까지는 괜찮고 뭐 이러다가 트럼프가 마음이 바뀌겠지. 에이 우리는 우방인데 그죠? 우리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왜 우리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 편하다는 기준은 뭐냐 그 부분은 그죠. 결국은 주식쟁이는 주식 사이트 아니면 정권가 뉴스 그러니까 일명 찌라시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게 정보의 전부죠.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면서 아 우호적이야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판단을 한다 하면 그 기사를 쓰는 누군가는 그죠? 의도적으로 그래 쓰는 거예요. 아 다르고 다르시 그죠? 의도적으로 쓴다. 낙관할 수 있도록 쓴다. 왜? 당장 8월 1일 날 맞아 죽을지언정 7월 31일까지는 주식을 사고 팔고 매매를 하게 만드는 게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이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버는 구조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항상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 그렇게 뭐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세 이 부분도 너무 낙관적이에요. 별일 없을 거다. 이 품목은 괜찮을 거다. 이거는 괜찮을 거다. 전부 그런 식. 보편 관세가 있고, 그죠? 품목 관세가 있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에서 답답한
답답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죠, 어떤 혜택을 주겠죠. 근데 답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냉정하게 때려버리죠. 그게 트럼프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죠,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는 어찌 보면 중국에 대한 중국을 침몰시키는데 대체 시장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가 있죠. 근데 어때요? 전혀 안 그렇죠. 멕시코도 전혀 안 그렇죠. 과감하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도 절대 낙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조금씩 신경이 쓰인다. 대략 그죠? 대략 한 어쩔 때는 작년 연말, 그죠? 작년 연말 연초 이미 경험했죠. 한 2달, 3달도 주식을 안 사고 버텼잖아요. 왜? 이길 확률이 작다 싶으니까. 지금 주식 사봐야 손실 볼 확률이 높다 싶으니까 그럴 거면 안 사는 게 낫지. 그래서 견뎠죠. 뭐 이렇든 저렇든 어쨌거나 결과는 좋았죠. 하락기에 안 샀으니까. 그죠? 계엄령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해결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내수 경기는 엉망이야. 뭘 기준으로 좋아져? 뭐가 좋아져? 나쁜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식을 왜 사? 그런 논리였죠. 그럼 지금 트럼프 관세가 기다려요. 제로가 될 확률은 있을까요? 그죠? 이 관세가 제로가 될 확률은 거진 제로에 가깝죠. 그러면 관세를 맞아도 우리 경쟁국 뭐 일본 뭐 이런 쪽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맞았냐 작게 맞았냐 또 이런 식으로 또 호재다 악재다 시장은 판단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업이에요. 기업 전체로 두리뭉실하게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고, 그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당장 내가 문제야. 내가 얼마만큼 피해를 보느냐, 피해를 입었느냐, 이익이 줄어들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너무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어떤 보는 시각이 좀 강하지 않은가, 이런 우려. 뭐 비슷하거나 나쁘거나, 비슷하거나 좋거나가 아니고 비슷하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잘해봐야 본전인데, 손해보든지 잘하면 본전. 그런데 잘하면 본전인데 목숨 걸 이유가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냥 현금 들고 지켜보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으면 무조건 본전인데, 주식 들고 있으면 본전 내지는 손해. 그럴 것 같으면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는 주식을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쫙 높여두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 100% 현금을 할 수 없는 거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확률이란 거죠. 그래서 그 확률에 맞게끔 주식을 남겨둔다. 근데 남겨두는 주식도, 그죠? 가능하면 배당 관련된 종목으로 남겨두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하반기가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 관련주들은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지금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정부에서 배당 소득세, 그죠? 이 분리과세를 한다니까 우호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대응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랬죠. 근데 또 얘가 약간 틀려졌어요. 방법이, 대응이 약간 틀려졌죠. 왜? 민주당 내부에서 이상기류가 흘려요. 민주당 내부에서. 일단은, 그죠? 이 어떤 상속세, 이 부분도 조금 특혜를 주자.
이런 부분이 무슨 금수저 특혜 금수저 그죠? 이 금수저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상속세나 이 부분도 다시 좀 없던 일로 하자식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앞전에 한번 공부는 했었고요. 감액배당 이 부분도 이거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뭔가 그죠? 이 개혁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휴증이 따라요. 복지부동, 그죠? 휴증이 따라요. 그러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하고, 또 돈이 정시로 흘러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면, 지금은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있다 하면, 개혁의 시작은 채찍을 들면 안 되죠. 무조건 당근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당근 주는 척 하다가 분위기가 쫙 살아나니까 당근은 다 뺏어버리고 채찍을 들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식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거는 반드시 시행한다 하면 뭐예요? 배당소득세란 말이죠. 배당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기업에서 배당을 안 주면 분리과세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배당을 많이 주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뭘 하고 하자 그래 놓고, 그건 당근은 하나씩 지금 없애고 있어요. 당근은 하나씩 없애버리고 채찍은 하나씩 등장을 하기 시작해. 그 부분이 계속 거슬린다. 이래가지고 주시장이 살아날까? 다시 도라미탑을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속에서 지금은 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또 비슷해요. 겹쳐요. 8월 초 트럼프 관세, 그리고 정부 정책, 주식에 대한 정책, 이 부분이 두 개가 같이 겹치고 있다. 재수 없으면요, 재수 없으면 지진 일어나고 쓰나미 덮치고 이런 형국이 갈 수도 있다. 트럼프 관세는 관세대로 막 폭탄 관세 얻어 터지고, 또 주식시장의 제도는 제도대로 완전 엉망으로 다시 백도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둘 다 심히 우려스럽다. 항상 변수라는 거는 뭐죠? 악재, 변수가 예상이 될 때는 무조건 최악을 감안해서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야 피해를 안 했죠. 주식쟁이는 항상 최선의 결과만 생각을 해요. 내가 사면 오를 것이다. 팔면 상한가 가면 어떡해? 그래서 못 판다. 주식쟁이는 항상 최선, 어찌 보면 그냥 망상이죠. 망상 속에서 산다. 그래서 항상 손해를 입는다. 그게 개입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식을 사면 항상 떨어진다. 내가 팔면 항상 오른다. 그럼 그 처방은 뭐죠? 팔 때도 나누어서 분할 매도, 살 때도 나누어서 분할 매수.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죠.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습관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어떤 이슈가 발생되면 항상 최악을 대비해서 매매를 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거예요. 최악을 대비해뒀기 때문에 최악만 아니면 견딜만 하다, 이래 되는 거죠. 지금은 그죠? 확인해야 될 게 트럼프 관세, 이 부분은 무조건 확인해야 된댔죠. 8월 1일이 다가가면 갈수록 증시는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우호적일 수는 없다. 또 엔비디아, 그죠? 중국의 H20 판매 승인 하는 그 순간 트럼프는 중국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히토류한테 진 거란 이야기죠. 중국의 어떤 만만디 전략가 히토류, 여기에 미국이 졌다 하고 항복선언 한 게 엔비디아 H20 판매 승인,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는 치욕이라는 거예요. 치욕. 어떻게, 그죠?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또 살아있는 권력인데 언론도 마음껏, 그죠? 조롱하기는 힘들겠죠. 이렇게 해봐야 타코. 근데 저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이거는 치욕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이다. 그래서 이거는 의문의 일패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진 거예요. 대마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전을 깨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어쨌거나, 그죠? 중국을 잡기 위해서 동맹국을 같이 때려잡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결론은 뭐죠? 동맹국만 때려잡고 중국한테는 오히려 졌어. 그러면 이제는 중국이 상징성이에요. 상징. 미국을 이긴 중국이다. 위대한 중국. 나를 따르라. 이래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지금 중국의 기세를 못 꺾으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근데 중국을 기세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은 히토리한테 졌기 때문에 대안도 없어. 그래서 중국은 못 건드려. 그러면 우방국들이 미국을 등지고 배신을 하고, 배신이 아니죠. 배신은 미국이 먼저 했으니까. 그러면 그 우방국들이 중국한테 갈까봐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잘해준다. 잘해주면 계속 탁구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트럼프는 행동하고 있어요.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 그 속에, 그죠? 희생양이, 트럼프가 하는 행보를 봤을 때는 그 희생양은 가장 만만한 국가, 소위 가장 친한 우방을 팬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일본, 그리고 한국이 될 가능성도 아주 많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는 어때요? 장사꾼이죠. 먼저 쭉 패요. 물건을, 그죠? 팔아먹을 때 협상의 기본 전략이죠. 처음에는 만 원을 부르죠. 한 개 10,000원? 말도 안 돼. 너무 비싸. 오케이, 인정. 그러면 한 8,000원 해줄게. 이게 전부야. 8,000원도 좀 비싼 것 같은데. 좋다. 그러면 우방이니까 5,000원 해줄게. 더 이상 양보는 없어. 이런 식이죠. 그러면 8월 1일 날, 그죠? 관세를 이야기할 때 10,000원을 부를 가능성이 엄청 높죠. 10,000원을 부르면 정치는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되겠죠. 기다리고 8월 1일을 확인을 한다.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그죠? 그 기간에는 뭐 보유 종목만 쳐다보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 급등이 나오면 이 시기에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왜? 악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급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죠? 상한가 갈까 봐서 VI 때 못 판다. 이거는 결과론, 그죠? 때로는 팔았는데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주식이니까. 상한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갈 확률은 낮겠지만 절대 안 간다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자 대응이에요.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면 상한가 갈 것이고, 복이 없으면 VI 걸리면 냅다 파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장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부산 강서군데 최근에 저쪽에 보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금 들었어요. 한 몇만 세대 될 것 같은데, 저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에 누가 들어와 살지? 부산은 노인가 바다뿐인데 누가 들어와 살까? 이유가 있으니까 짓겠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을 보면 이 강서구 이쪽에 물류단지들이 하나씩 입점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물류단지지만 대기업 회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오나, 이런 생각. 근데 요즘은 물류단지 회사들이 대부분 다 자동화죠, 자동화. 그래서 물류단지 규모에 비해서 실제 상주하는 직원 수는 작다. 또 이런 부분이 최근에 팩트 흐름. 그래 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물류단지든 산업단지든 점점 로봇화 돼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구나, 또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예, 어쨌거나 지겨워도, 그죠? 지겨워도 돈을 잃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8월 1일 트럼프 관세,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좋다, 이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지겨워도 참아야 된다. 왜? 지겨움을 극복 못하면 계좌에, 그죠, 잔고, 돈이 줄어든다, 이런 거죠. 예, 어쨌거나 관세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